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처한 아주 심각한 부채 위기에 대한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건 세대,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그냥 딱딱한 숫자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위기 속에 있는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통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민성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지금 일부 한국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정말 가혹한 현실이에요. 평범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부를 쌓을 수 없다고 느끼니까 위험한 투자에 모든 걸 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절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4%.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들어온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3명 중 1명꼴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들 중 무려 93%가 지난 1년 동안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세대를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왜 이런 위험한 도박에 뛰어드는지 알려면요. 먼저 이들이 뛰고 있는 운동장 자체가 어떤지 봐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한테 이 게임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N4 세대입니다. 여기서 N은 숫자인데요. 경제적, 사회적 압박 때문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 두, N개까지 포기해야 하는 세대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는 아주 보편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절망감이 어떻게 커져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3포 세대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해요. 그러다 5포 세대가 되면 내 집 마련이란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희망, 취업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 그리고 결국에는 삶 그 자체를 포기하는 완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아니, 왜 포기하게 되냐고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지난 8년 동안 월급은 21%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값은요? 무려 123%가 뛰었어요. 월급 오르는 속도로는 집값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 내 집 마련이라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거의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다리가 끊겼을 때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바로 영끌, 고위형, 고수익 투자 말이죠.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고 가능한 모든 돈을 싹싹 긁어모아서 한 방에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차곡차곡 저축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건 지는 게임이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뭐 아니면 도의 식의 전략인 셈이죠. 물론 청년들이 빚을 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보시다시피 생활비나 주거비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게 거의 70%에 가깝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빚을 내는 게 너무 익숙해진 문화가 더 위험한 투자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대기업에 다녔던 진수 씨의 말을 들어보면요.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었고 스포츠카도 몰고 싶었다. 그러려면 최소 50억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목표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코인 선물 같은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인생 역전, 그 꿈이 이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100배 레버리지의 덫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1000라고 쳐요. 이걸로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10만 달러어치를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장이 딱 1%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포지션은 바로 강제 청산되고 내 원금 $1000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무서움이죠. 수익도 100배지만 손실도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만드니까요. 자, 이런 개인들의 위험한 투자가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모여서 이제는 사회 전체 시스템을 흔드는 균열을 만들고 있고 금융당국도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1910조 원. 이게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규모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액수죠. 당연히 경제 전체에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들의 30대 미만 연체율을 보면 문제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랑 연계된 K뱅크나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이 그렇지 않은 토스뱅크보다 훨씬 높죠?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암호화폐 같은 고위험 투자에 실패한 결과가 은행 연체율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30세 미만 대출자들이 갚지 못한 돈이 작년 12월 이후에 무려 484%나 급증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이러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부채 관리를 더 빡빡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히려 돈줄을 더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엔 암담한 현실이 있고 다른 한쪽엔 달콤하지만 위험한 한방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낀 우리 청년 세대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27살 송명훈 씨의 이 말에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 잡는다면서 우리 세대의 선택지를 막아버렸다. 그래서 이제 집 대신 주식을 산다. 이 말 속에는 결국 이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이런 도박 같은 투자로 내몰고 있다는 깊은 좌절감이 담겨 있는 거죠. 게임의 규칙 자체가 불공정하게 느껴질 때 모든 걸 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이건 단순히 한국 청년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풀어야 할 아주 무거운 숙제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느끼는 한 세대가 던지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